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어떤 거를 설명할 것이냐, 바로 입주권이 안 나오게 되는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입주권에 대한 거는 이미 앞서서 설명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다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입주권 요건은 있지만 입주권이 안 나오는 요건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 같은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재개발 입주권 요건 같은 경우는 멀쩡한 것들을 내가 찾았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동호수가 있는 아파트를 샀고요. 빌라 같은 경우도 신축 빌라도 아니고 전환다세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별로 고민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합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죠. 현금 청산 대상자라고. 이게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볼까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매금지 규정과 두 번째로는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들은 입주권이 나오는 멀쩡한 물건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금지 요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금지다. 그런데 이 요건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전매금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매금지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도록 해놨겠죠.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선의의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매도를 못하는데 나 피해자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매수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청산당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는 전매금지가 아니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는 포인트에 있는데요. 전매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재건축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냥 제3자한테 넘길 수가 있고요. 혹은 아들한테 증여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건을 못 맞춘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 혹은 매수를 했다, 그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이 되게 되면서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야,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처음부터 거래를 안 해주는 게 깔끔하지, 그냥 돈 받고 거래는 다 해줬는데 입주권이 안 나온다? 이게 더 날벼락 같은 요인이죠. 그래서 그냥 부동산에서 입주권이 나와요, 멀쩡한 물건이에요, 거래해도 돼요, 이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요건들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이다, 전매가 안 될까요? 아니거든요. 분명 재건축 지역인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도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지만 지위양도를 허용해주는 특정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불가피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실소유자 혹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정부가 규정한 내용들,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요건에 맞췄다라고 한 사람들은 전매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0년 보유했지만 2년밖에 거주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내가 A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샀어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야. 근데 이 A 재건축을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충족했다.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팝니다. 도정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진짜 정말 딱 1주택자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내가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 해서 도정법상에서도 그런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엄격한 1세대 1주택자만 전매가 가능하다. 이걸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질병, 학업, 해외로 이주 뭐 이런 식으로도 전매가 가능한 요건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잊어버리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바로 무엇이냐? 저는 333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안 한 경우, 두 번째는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충족했다, 즉 사업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너네는 좀 억울하니까 전매를 해주도록 허용해줄게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 3을 하나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연된 3 뒤에 3년 이상 보유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안 해서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취득한 지는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그럼 나는 전매가 안 되는 대상이란 것이죠.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렸더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가 3년이다. 틀렸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라는 부분들도 많이들 헷갈려하는 포인트인 것이죠. 집중!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 요건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매가 풀리는 시점들은 보통 언제냐? 첫 번째 3과 두 번째 3이지 세 번째 3은 거의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착공이 나게 되면 준공까지 30개월에서 36개월입니다. 그러면 2년 반에서 3년이겠죠? 근데 3년이 넘어가야 전매가 가능해요. 3년이 대부분 안 넘어간다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 가락시형 재건축 송파일류시티가 무려 9,510세대나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여기가 3년하고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은 3년이 조금 넘어가고서 준공 떨어지기 직전에 전매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때 빠르게 안 넘겼다. 그리고 이때 넘긴다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먼저 매매 계약은 다 체결해 놓고 전매가 가능한 이 반짝 이 타이밍 때 등기를 다 넘기는 거죠. 그렇게 넘긴 사람이 전매가 가능했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전매가 막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전매금지라고 했죠? 준공일까지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날까요? 준공이 나고서도 보존 등기가 날 때까지가 보통 빠르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송파일류시티는 거의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보존 등기 나고 조합원들 개개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그제서야 전매금지가 풀린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 3은 거의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도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가 3년에 넘어가서 4년씩도 걸리는 건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들은 9,510세대 송파일류시티도 3년하고 조금 넘었다 보니까 대부분 3년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만 전매금지 요건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착공 전이 마지막 양도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요건 자체는 재개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마지막 3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개발도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그 다음에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3년이 넘어가면 팔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일단 전매 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유예 규정이 하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바로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행가를 신청한 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전매가 자유롭다는 사실, 이거는 진짜 별 5개 쳐주셔야 합니다.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나와도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는 대상 크게 두 가지, 전매금지 요건과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매금지 요건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그리고 333을 기억해라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산일과 효력일을 구분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가율 지구에서, 두 번째로 최초 관리처분 인가 혹은 분양 대상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때로부터 5년 동안 분양 신청 금지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산일이 성립되어 있는지 아닌지부터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기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이제 투자 끝났나요? 아니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초기 단계 재개발 재건축이 간다든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가 난 구역들에 가야 되지만 여기서 재분양 신청의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